오늘은 이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 때 경제 성장, 이 경제사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. 먼저 교과서 269쪽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 해가지고 나옵니다. 보겠습니다. 먼저 경제개발 이 5개년 계획은 이제 그 장면 정부 때 좀 틀이 만들어졌었다라는 것을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었습니다. 이 박정희 정부에서는 장면 정부 때 마련한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보완하고 또 추진해가지고 큰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. 먼저 이제 그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, 2차와 3, 4차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. 먼저 1,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는 주로 뭐를 육성했냐면 경공업을 육성했습니다. 경공업 중심이었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. 경공업이라는 거는 가벼울 경자를 써가지고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건들을 만드는 걸 말합니다. 그래서 의류, 옷이라든지 가발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가볍죠. 이런 것들 지금 이제 그 여러분들 옷이나 그다음에 또 뭐 신발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어디서 만들었냐 보시면은 뭐 메이드 인 차이나 또는 뭐 이제 그 동남아시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원래 우리 처음에 한국에서 이제 그 요런 것들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심으로 많이 만들었었다라는 거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이 경공업을 육성하게 되는데요. 요때 이제 그 박정희 정부 때는 경부고속국도 이게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예요. 요거를 또 개통하게 됩니다. 원활한 물자 유통을 위해서 요거를 이제 그 야심차게 개통을 하게 되는데요. 요 이제 경부고속국도 개통으로 인해서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되게 됩니다. 그 전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은 대략 12시간 정도 걸리는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이 경부고속국도의 개통으로 4시간 반 정도면은 서울에서 부산에 도착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이제 그 빨리 바뀌게 됩니다. 그런데 이 경부고속국도 굉장히 경제 성장 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지역 불균형 발전을 초래했다. 좀 너무 경상도 중심으로 좀 치우쳐진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열심히 경제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 자금 확보를 위해 가지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죠. 한일 협정이라든지 또 베트남 파병 이런 것들을 보내게 됩니다. 요거는 지난번에 언급을 했었고 파독 광부와 간호사 관련된 거는 오늘 이제 처음 나오는데요. 1964년부터 77년까지 독일에다가 광부라든지 간호사를 보내게 됩니다. 그래가지고 이 독일에서 일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요 돈을 조국인 우리 대한민국에 붙여주면서 경제개발 좀 이제 그 성장에 좀 많이 도움을 줬다라는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그 긍정적 이 1,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긍정적인 면을 보겠는데요. 한국 경제가 고속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산업 각 분야가 고르게 성장하지 못했다. 그리고 또 정경유착 현상도 굉장히 심해졌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정경유착이 뭐냐면은 정은 정치 경은 경제를 말하는 겁니다. 정치와 경제. 그래서 이제 뭐 기업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제 그 정치인들한테 뇌물 뭐 돈을 줘가지고 우리 회사가 이거 할 건데 좀 이제 정치적으로 지원을 해달라 해가지고 막 이런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기도 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습니다. 그런데 이 어쨌든 1,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경제 성장을 하게 된 거는 사실이에요. 자, 그리고 이제 교과서 270쪽으로 넘어가서 중화공업 중심의 고도 성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까지 가발이라든지 뭐 값싼 노동력에 의지해 가지고 옷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 갖고는 큰 돈을 벌 수 없다 해가지고 3,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는 중화공업 중심으로 좀 탈바꿈하게 됩니다. 중화공업 중은 무거운 걸 말하죠. 그래가지고 뭐 제철이라든지 뭐 이제 그 배 만드는 거 굉장히 무겁죠.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때 포항제철 포스코라고도 하죠. 요거 만들어지게 되고 조선소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소 이제 배 만드는 기술이 세계적으로 알아준다. 이런 것들이 다 요때 이제 그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울산이라든지 이런데 그다음에 또 고리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. 자, 그리고
요때 이제 그 대한민국은 엄청난 고도 경제 성장을 통해 가지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외국에서 불릴 정도로 굉장히 큰 많은 경제 성장을 이룩하게 됩니다. 하지만은 요 과정 중에 석유 파동이라 해가지고 좀 전 세계적인 이제 그 경제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요. 요때 요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. 1973년도에 1차 석유 파동 때는 우리나라 뭐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중동에 많이 진출해 가지고 뭐 현대라든지 이런 거 이제 그 외화를 벌어들여 가지고 요걸 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2차 석유 파동 때 뭐 이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랑 뭐 아랍 국가들 전쟁해 가지고 석유 가격이 치솟았다라는 거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야기했죠. 요때는 이제 그 경제에 좀 직접적으로 타격을 미쳐가지고 박정희 정부가 요때 이제 그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세력과 경제 위기 이런 걸로 좀 이제 정권의 위기가 좀 닥쳤던 이런 상황이 오기도 했었습니다. 자, 그리고 271쪽으로 넘어가서 1980년대 경제 변화를 보겠는데요. 요거는 이제 그 전두환 정부 때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.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전두환 정부 때죠. 3조 호황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경제가 많이 성장하게 됩니다. 박정희 정부 때는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이제 전두환 정부 때는 3조 호황으로 경제가 많이 성장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. 저 유가 기름값이 많이 싸졌어요. 전 세계적으로 이때. 그래가지고 기름값이 싸다 보니까 막 이제 그 자동차라든지 배 이런 거 굴려갖고 수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대한민국이 벌게 됐고 또 저 달러는 뭐냐면은 요때 이제 그 달러의 가치가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면 수출이 잘 안 돼야 되는 거 아니냐? 왜냐면은 이제 이제 그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다가 삼성 텔레비전을 내다 판다 치면은 이때 이제 그 달러 가치가 낮아지니까 당연히 미국인들이 입장에서는 삼성 텔레비전 비싸게 사는 거 아니냐? 안 팔리는 거 아니냐?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때 이제 그 우리나라랑 경쟁했었던 나라가 일본이었는데요. 일본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 너무 엔화 가격이 치솟아 가지고 반면에 우리 원화 가격은 상대적으로 조금만 올랐기 때문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일본 거 사는 대신에 차라리 한국 거 쓰자 해가지고 우리나라 수출에 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 달러 요거는 원래대로라면 경제 이념대로라면 수출이 잘 안 돼 하는데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수출에 도움이 됐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저금리는 뭐냐면은 금리 이제 그 이자가 낮았어요. 그래가지고 기업에서 과감하게 돈 은행에서 빌려갖고 투자하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좀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1986년도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게 있는데요. 이거는 다자간 무역 협상 개시를 위한 강요 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이거는 그냥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좀 폐쇄적인 국가여가지고 외국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잘 들어오지 못했는데 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 너네도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그 해외 기업들도 한국에 진출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라 해가지고 다국적 기업 그다음에 또 국제금융자본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272쪽 마지막입니다. 경제성장 과정의 문제점을 보겠는데요. 우리나라가 이제 그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너무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이렇게 이제 경제를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. 먼저 산업 분야가 고르게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뭐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고, 두 번째 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건 나중에 큰 문제점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뭐 기업에서 막 이제 그 외국에다가 돈을 빌려 가지고 막 과감하게 투자하고 이런 것 때문에 외채가 증가하게 되고 그래 가지고 이 나중에는 IMF가 터지게 되는 이런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 재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. 이 재벌들이 이제 그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막 이런 것들 뭐 생기게 되는데 문제점은 정경유착 정치와 경제 요게 이제 많이 붙어 먹어 가지고 부패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, 그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이 재벌들한테 밀어주기,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중화공업 수출 중심의 이런 정책 하다 보니까 저임금 저고가 정책을 정부에서 추진하게 됩니다. 그래가지고 수출 상품의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노동자와 농민들 이제 월급도 제대로 올려주지도 않고 이제 그 농민들 대접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큰 많은 문제점이 되게 됩니다. 그래가지고 농사짓는 농민들 쌀 암만 농사 지어봤자 이거 얼마 제대로 가격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내다 팔아야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노동자 농민이 힘들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, 또 중요한 게 부의 양극화 현상 나타나게 됩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부자인 사람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. 교과서로 넘어가서
269쪽에 경부 고속국도 이게 고속도로라고 했죠. 그래가지고 이게 70년에 준공되면서 이제 그 한국 이제 서울과 부산 4시간 반 만에 갈 수 있어가지고 1일 생활권으로 전국이 묶였다라는 거,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반면에 이게 지역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기도 해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. 경부 고속도로 여기에 이제 그 수능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 간혹 나오고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. 요거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야기한 파독 간호사와 광부들 관련된 자료들이 여기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수출 100억 불 달성 뭐 이런 자료들이 나온다 하면은 이거 이제 3,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대다라는 거 또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